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 리뷰를 맡은 AB 엄효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제목은 암은 병이 아니다. 지난번에 했던 분이랑 저자가 똑같아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진 책이고요. 예, 저기 부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은 한 4~5명 중에 1명은 암인데 앞으로 한 20~30년 지나면 2명 중에 암이 1명이 암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암이 많은 나라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그렇게 암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암이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은 병이 아닌데 병으로 생각해 갖고 잘못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암은 이제 가다가도 아마 저자가 한 말이 있는데 암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암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네.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먼저 쓴 책이 있었는데 개종 증복판을 마지막 원고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12년에 돌아가셨는데 81년에 인도에서 태어났고 대체의학 저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암은 병이 아니다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바로 이거 건강과 치유의 비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좀 약간 굉장히 두껍긴 한데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차례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소리가 안 나네. 왜 소리가 안 날까? 아,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소리 나게 좀 해봐 주실래요? To cancer. Could you elaborate on that, 네. please? Yes, typically it is congestion. It's always involved, congestion of things, waste products that the body is supposed to eliminate. Waste products. Yes, and for example, if you ate something like chicken or meat, there's a new study that came out, and I wrote an article in Natural News. There's a study that came ou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ancer, and they tested 550,000 people, and they found that eating meat increases the chance or the risk of dying by 20%. And that is the risk of dying from all kinds of illnesses, every single one. Like they counted cancer, heart disease, diabetes, osteoporosis, all kinds of causes of death that are triggered by the eating of meat. And so eating meat, when you do that, you can only digest a fraction of it, because we don't have the concentration of hydrochloric acid that a carnivorous animal like a cat has. So if you eat the chicken, let's say, you can only digest up to 20% of it. The rest of it, the 80%, will have to be decomposed. And you need bacteria to do the job of decomposing that. And that happens in the intestines, particularly the large intestine. And so when you have these bacteria 제가 이거 관심 있으면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분 저자가 직접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서 설명할 거니까 더 안 봐도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끊었고요. 예, 그래서 이분 직접 인터뷰한 거고 여기 보면 추천사를 누가 쓰셨냐면 저분 아시죠? 조한경. 저희 한자혁명이라는 책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추천사에서 하시는 말이 우리 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몸을 언제나 고장날지 모르는 생화학적 기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게 바로 현대의학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고장나는 실수투성의 육체로 의학적 개입 없이는 생존이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각은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낸 힘 속에 치유하는 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바로 두 번째 시각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치유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제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은 항상 옳고 지혜롭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로지 생존에 있고 죽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암은 다시 살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고 생명을 지속시키길 원하는 몸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라고 말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사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이제 저자 서문.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저자 서문과 끝맺을 맛만 시간 바쁠 때는요, 그 저자 서문하고 끝맺을 맛만 읽어보면 책 내용이 어떤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요약이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보면 저자가 뭐라고 하면 암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암이 왔을 때 이거는 나에게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고 치유가 되는데, 트라우마, 나 어떡하지?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강한 정서적 불안감과 뿌리 깊은 좌절감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암은 그래서 육체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서적 불안감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암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 있고, 암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다. 그렇죠? 만약 암이 발생했다면 그 주된 목적은 환자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영혼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암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되는지 책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놨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럼 제 1장은 암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암은 질병이라고 보죠. 본인들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학계의 암 이론의 주요 결함은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을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을 없애야 된다. 암은 우리의 적이니까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사선 쐬고 수술하고 3대 요법이 수술, 방사선 요법, 항암 요법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 몸에 암을 적으로 보고 진압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은 원인이 있거든요. 암이 생겨난 원인이 있는데 수술한다고 그 원인을 없애는 거 아니고요.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전부 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 암화되어 있는 세포, 암덩어리를 없애는 거에 목표를 둔 거예요. 그 왜 생겼는지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그 원인을 그냥 놔둔 채 그렇게 암을 진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없애려고 하는 요법들은 다시 생겨날 수 있죠.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암을 치료하고 진압하지 않는 한 암은 성장하고 확산하여 필연적으로 환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은 반드시 항암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주변에 의사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인터뷰해봤어요. 실제 그런가. 그런데 100이면 100 전부 의사 당연히 수술해야지, 항암 치료해야지, 방사선 치료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한번 주변의 의사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아니라고 말해도 전부 듣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데 진짜요. 그 암 환자 그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한 271명한테 물어봤는데 이 책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암에 걸렸으면 그런 항암 치료나 그런 화학 요법을 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 딱 한 명만 하겠다 그랬고 270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들이 봤을 때 물론 암은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만 그 치료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지켜봤고 다 알기 때문에 271명 중에 한 명만이 현대의학 치료요법을 하겠다고 했고 270명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 그랬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심지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암을 지니고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자기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억 개씩 생기지만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암이 커져서 암 환자가 될 수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실제로 죽어서 해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견되는 순간 암 치료하고 또 문제는 이제 발견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생겨요. 내가 암이구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 책 내용에도 그런 게 몇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폐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다가 딱 20일 만에 죽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암이 갑자기 20일 만에 사람을 죽을 만큼 커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불안감, 공포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살다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암은 스스로 사라질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암이 스스로 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다시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생활을 바꾸고 하면 암살포가 저절로 없어지는데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암 환자의 문제점은 암 진단에 겁을 먹은 나머지 자르고 차죠? 태우고 독소를 자르는 건 수술, 태우는 건 방사선요법, 독소를 사용하는 건 항암 치료. 치료법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그들은 더 빨리 죽음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암은 질병이 아닌데 이렇게 암을 보는 시각이 내가 무찔러야 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느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의 성공률은 가장 미약한 플라시보 반응보다도 훨씬 낮은 결과가 있어요. 암 환자들 중에 겨우 7%만 완치가 된대요. 7%. 가만히 있어도 7%보다 더 많은 완치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만 갖고도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아시죠? 이게 암에 좋아하면서 약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암이 좋아지는 확률이 7%가 더 된다는 건데 그 정도밖에도 안 되는 게 항암 치료의 완치율이에요. 게다가 7%라는 치료 성공률조차 병원에서 제공한 치료 행위의 결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치료를 안 했어도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면 7% 성공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 치료를 했을 때보다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완치율이 더 높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는 약물 치료 하잖아요. 치료를 믿을 만한 치료법이 아니다. 그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라는 게 저자가 말하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 삶이 그러니까 일단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되지 못하고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1년을 살더라도 병원에서 거의 그냥 누워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 동생이 간호사인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늘 하시는 게 괜히 그 병원에 와서 이렇게 병원에서 죽는데 차라리 그냥 오지 말고 나가서 살다가 그냥 가족들과 같이 그냥 여생을 보내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주변에 암 환자들이 되게 많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당연히 생각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설득 당해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다? 치료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오래 생존하신다는 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폐암인데 똑같이 물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증상이 비슷한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현대의학을 치료를 받았고 한 분은 자연 치료했는데 지금은 자연 치료 하신 분은 살아 계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은 이제 가셨죠. 그런 경우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약물 치료가. 그렇죠. 저희
이거 가족 얘기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암이 늘어나는 것은 만성적인 불균형과 독성 물질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생활 방식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 간혹 이제 사람들이 암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가 거의 100%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저자의 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전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암 환자 별로 없었고요. 아주 옛날에는 암 환자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무려 지금 4-5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데 갑자기 유전자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아까 말한 만성적인 불균형과 독성 물질의 과부하 때문에 암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여기 이제 독성 물질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먹고 경험하면서 독성이 많이 쌓이면서 이제 암이 되는데 이제 저자가 이제 암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뒤에 가서 볼게요. 자, 이제 암의 신체적인 원인 볼게요. 암은 그럼 왜 생기는가? 암은 왜 생길까요? 보면 우리는 매일 3억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가 돼요. 그렇죠? 3억 개 이상의 어떤 세포는 뭐 이틀에 한 번씩 다시 살아나고 어떤 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재생되고 하지만 그걸 통 합쳐보면 하루에 한 300억 이상의 세포가 교체되는데 그중에 한 1%가 악성세포로 변한대요. 1% 정도니까 약 한 3억 개 정도. 근데 이 악성세포로 변하면 T세포가 우리 면역세포잖아요. T세포가 정교한 공격 무기를 이를 이용해서 파괴를 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3억 개 이상씩 생기는데 우리 면역이 그것들을 다 없애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암이 암으로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살아남을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but 심각한 폐색 막힌 거예요. 심각한 폐색이 일어난 곳 있죠. 그 이유는 내가 독성 물질이 노폐물이 쌓여서 막힌 거예요. 막히면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요, 정상 세포는 산소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돌연변이가 돼요. 그래서 현기성 세포는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세포를 현기성 세포라고 하거든요. 현기성 세포인 암세포는 신진대사 노폐물이나 젖산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신진대사 노폐물 이런 것들이나 젖산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양이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종양이 없다면 산성 노폐물이나 젖산은 많이 생기죠.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많은 독소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암세포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처리해 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혈관벽을 뚫어요. 뚫고 노폐물과 오염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침투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혈액에 노폐물이나 균이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 폐혈증이라고 하잖아요. 폐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살기 위해서 암세포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인이 우리 몸에 아무 문제 없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노폐물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 독성 물질이 온몸에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피를 타고 돌아서 내 주인을 금방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스스로 그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암을 만든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이 암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분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던데 우리 집안에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에 다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 왜 있어요? 쓰레기 넣으려고 있잖아요. 주변에 쓰레기가 막 어질러 있으면 보기 싫어서 넣어놓으려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 없는 집 없죠. 집안에 근데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다 쓰레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는 우리 집안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온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준비하는 것 똑같이 우리 온몸의 독소와 노폐물들을 한 곳에 그걸 먹고 처리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갖다 버렸어요.
그럼 집안에 쓰레기가 안 생기나요?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 때문에 또 못 살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통 사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또 생겨요. 그럼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그런데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시각을 보지 않고 현대 의료에서는 의학에서는 그거를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될 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아까 말했죠. 자르고 지지고 태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없애면은 암세포 순간적으로 그 부분의 암세포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세포는 다시 또 생겨요. 그걸 우리는 재발이라고 하거나 혹은 전이라고 해요. 재발전이를 계속합니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했다면 암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은 질병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몸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이 생기는 원인. 그러면은 왜 우리 몸에 폐색이 생기나? 왜 우리 몸이 막히는가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암이 생기는 원인이 장폐색, 림프폐색인데요. 그게 바로 제일 주변이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위산이 없어요. 육식동물은 인간보다 위산이 10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닭뼈 같은 것도 그냥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그냥 씹지 않고 막 삼키잖아요. 육식동물들 고기 뜯어먹는 거 봤어요? 그냥 씹지도 않고 막 넣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식동물에 적합하게 생겨 있지 않아요. 송곳니도 없고 그렇죠? 어금니가 있잖아요. 육식동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식동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만한 위산이 안 나와요. 그만한 많은 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식을 많이 먹으면 그중에 한 20% 정도만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80%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냥 소화가 안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그냥 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장에 있다가 장에서 세균들이 부패를 시키죠. 그럼 그것들이 발암 물질이 되는 거고 장에 그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장을 통해서 저렇게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단백질이 과잉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혈액에 그게 과잉으로 단백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버려요. 버리거나 혈관 벽에 쌓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 버리면은 그게 보세요. 노폐물이 이게 굉장히 큰 노폐물이거든요. 그것들이 몸에 쌓이고 세포 사이에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암세포가 생겼죠, 저기. 그리고 혈관은 되게 좁아졌죠. 막혀 있죠. 그래서 과잉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폐색, 막히는 것들, 혈관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세포 사이의 조직에 노폐물이 쌓이게 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세포 사이에 뭐가 못 가요?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산소 공급이 세포에 안 가요.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소 없이 살아야 되고 주변에 많은 노폐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는 이 노폐물과 독소를 해치우기 위해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작았을 때는 와서 없애는데 커지잖아요. 저렇게 커지면은요 암세포가 쟤를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암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암세포에서 특이한 단백질을 분비해요. 그러면 T세포가 지나가다가 그 단백질이 뭐냐면 나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신호예요. 그게. 그럼 T세포가 지나가다가 쟤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똑같은 면역 체계로 보는 거예요. 쟤도. 왜냐하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수한 단백질을 잃고 T세포가 그냥 지나가서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암세포를 안 죽이는 게 아니라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T세포가 그냥 놔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생기고요. 트랜스지방 우리는 일부러 먹지 않아도 다 먹게 돼 있어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의 100%는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진열된 식품은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거 사다가 직접 만들어 드셔야지 가공됐다는 가공식품 전체는 트랜스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게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또 어때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 자체를 트랜스 지방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럼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통과 못하게 그래서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돌연변이가 돼서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안 먹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폐색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암세포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비타민 D 부족하게 하는 주 요법이 선글라스하고 자외선 차단제. 예. 저희가 자외선은요 실제적으로 태양에서 온 빛인데요. 우리는 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외선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외선은 인류가 지금까지 가진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천연 의약품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요. 햇빛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읽어보면은요 자외선을 진짜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는 이제 안 바르면은 이렇게 주름 생기고 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오케이 좀 바라도 되지만 팔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내놓고 다녀. 일부러라도 좀요 이렇게 햇볕 있는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1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요 이 북위 38.5도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는 그때쯤 되면 일사량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이때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만큼 자외선이 우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할 수 없이 그냥 보조식품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돼 있어요. 예. 섭취해서라도 비타민 D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정한 시간 한 15분 정도 한 12시를 전후해서 자외선을 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에다는 바르고 몸에다는 바르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놓고 이제 다니는 것도 좋다 싶어요. 그래서 햇빛은 결핵, 고혈압, 당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서 165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햇빛이 우리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합성이 안 되니까 합성하는데 이 비타민은 사실 비타민 D라고 얘기하지만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호르몬에 가깝고 이것들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의 생애 주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조절을 못하고 그것들이 그래서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암 중에 가장 위험한 흑색종. 이거는 대부분 햇빛이 전혀 닿지 않거나 거의 닿지 않는 피부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 그 신유복 선생님 있잖아요.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자 쓰신 분.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로 돌아가셨어요? 흑색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너무 오랫동안에 햇빛이 닿지 않는 그분은 이제 거의 정치범이어가지고 굉장히 독방에 많이 갇혀있고 햇볕 보는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자외선이 없는 곳에 피부암이 생기고 자외선이 부족하면 피부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또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타민 D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항암 비타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우리 체내에 충분히 있으면 암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여성 같은 경우는 92.몇%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남성은 80 몇 %,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아마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메에서 비타민 D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제가 비타민 D를 제 몸에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내과에 가서 피 검사했어요. 네.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출시한 다음에 먹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음 봤대요. 이렇게 비타민 수치 높은 사람. 저는 그때 이미 정상이었어요. 제가 왜 정상이었을까요?
저희 제품 중에 비타민 D가 따로는 없었지만 그 전에 비타민 D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더블 X에 비타민 D 들어있고요. 칼맥 D에 비타민 D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 충분히 먹었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의사 말씀이 대부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잖아요. 이 비타민 D 수치가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그만큼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나중에 암으로 가고요. 암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아마 비타민 D를 공부하셔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암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 부족. 우리 수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면의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자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거는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그렇죠? 멜라토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눈과 피부에 빛이 투과하지 않은 한밤중 저녁 한 9시 반에서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절정이래요. 얘만 분비한다. 근데 저희 이때 뭐예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거의 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물성 단백질 별로 안 먹고 트랜스 지방도 별로 안 먹고 그쵸? 비타민 D도 충분한데 이 수면 부족이 저는 문제예요. 예. 이 수면 부족이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암 발병률이 이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암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멜라토닌이 치유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물론 숙면도 하고 깊이 잠들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 저기 있잖아요. 생애 주기를 관장하는 유전자를 컨트롤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는 세포는 일찍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넌 죽어. 너는 더 살아.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제때 죽도록 하는 삼혈유도 유전자가 있거든요. 세포 안에. 그래서 뭐 위장 세포는 이틀에 한 번씩 죽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적혈구는 120일 만에 살다가 그만 죽고 이런 것들이 다 걔 안에 적혈구 세포 안에 그 삼혈유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알아서 죽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유전자를 컨트롤하는데 이게 멜라토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불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 만에 60일 만에 뭐 3일 만에 죽어야 되는 세포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제때 죽지 않으면 암세포 활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 이 충분한 수면은 잘 때 자라는 거예요. 아침 뭐 5시에 자가지고 6시, 12시, 낮 12시.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고 딸 하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어쩌다가 좀 늦게 자서 한 4시까지도 안 잘 때 있거든요. 그럼 4시쯤 나가보면은 애들이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와.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이나 이럴 때 안 나갈 때 이렇게 어쩔 때 안 나갈 때 있으면 보면 몇 시에 일어나나 봤대. 저희가 일요일 날은 모처럼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기다리면 제가 배가 고파서 못 기다려요, 애들을. 2시가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수면 패턴이 막 4, 5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그때 한 6시쯤 해 뜨는 거 보고 자서 뭐 2, 3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되게 근데 뭐 저는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것 좀 더 챙겨 먹으라고 계속 이것 좀 더 먹어 막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 부족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현대인들이 아마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때 실제적으로 9시 30분에서 10시 30분에 자기는 되게 힘들지만 좀 대수인 대로 제 목표가 12시 이전에 잠자는 게 목표로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한 번 지켰냐면은 우리 그때 스윗존 다이어트 할 때 그때 12시에 무조건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1시 50분쯤에 알람을 올려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그때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알람이 딱 울리면 모든 일정을 접고 그냥 잤어요. 그냥 누웠어요. 그래서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가 참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네요. 어쨌든
수면 부족이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멜라토닌이 이 시간에 안 자면 안 나와요. 그 멜라토닌이 또 성장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 이런 이제 생애 주기를 관장하는 것 말고도 우리 몸의 치유 호르몬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멜라토닌은 또 뭐하고 관계 있냐면 세로토닌. 낮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낮에 세로토닌은 어떨 때 나오냐면 햇빛을 봐야 나와요. 햇빛을 안 보면 세로토닌이 안 나옵니다. 세로토닌 우리 쾌락 호르몬이라 해서 굉장히 우리 몸을 즐겁게,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낮에는 햇빛을 안 받는데 살고 저녁에는 잠을 또 안 자고 이렇기 때문에 암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맹인들 있잖아요. 맹인은 햇빛을 잠을 잘 때 투과 안 하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맹인들이 암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맹인들은 또 뭐요? 햇빛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맹인들이 많은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우울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보면 간호사들 대상으로 암 발병률을 조사해 봤어요. 간호사가 어때요? 이 시간에 자지 못하는 간호사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더니 정상인보다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수면 제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암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암의 정신적인 원인들. 정서적인 스트레스요.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 체제를 정지시켜요. 그래서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암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자신을 자존감이 있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나는 괜히 누구한테 사랑 못 받고 있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암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예가 좀 쭉쭉쭉 나와 있는데 메리도 나와 있고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큰 아이들, 그런 애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 낮춰지고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암으로 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정신적인 치유를 하니까 암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야말로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는 게 바로 우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노출되었을 때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배드 단백질의 활동을 멈춘대요. 그럼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아냈다.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이 발병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암 치료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암의 신체적인 원인들, 정신적인 원인들이 쭉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는 암 환자의 신체적 건강과 감정적, 전신적 건강의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만 회복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도 회복이 돼야 완전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 요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암이 다시 재발된다. 그렇죠?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암이 발생했다면 그 주된 목적은 환자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영혼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만약에 암이 발생했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암이 나한테 왔구나 하고 그렇게 사시면 다시 암이 제대로 치유가 되고 나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암 치료, 우리 표준암 치료는 잘 알죠. 3가지 치료, 대표적인 치료. 암세포 수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감지가 아니라 감소인데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출 수 있어요. 저 암세포 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의 원인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많은 수의 암세포를 없애는 효과는 있지만 골수와 위장기관,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까지 함께 파괴하여서 모든 장기와 신체 조직에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영원한 손상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뭐
다른 거에 노출되고 하는 독소보다 엄청난 많은 독이거든요. 그런 독을 우리 몸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뭐 때문에 생겨요? 그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그것들을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줄였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 치료하신 분들이 재발됐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전이 됐다, 재발됐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그 부분의 암세포만 우리 몸의 독소를 이용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몸에 현명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암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암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 그리고 죽은 세포를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서 쌓인 독소와 산소화합물을 스스로 제거하려는 우리의 몸의 마지막 시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종양은 혈액과 림프에 그리고 조직액 속에 순환하거나 쌓여있는 독성 물질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역할을 한다. 몸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상적인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진짜 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생존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세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네, 우리 몸을 청소 안 하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독성에 의한 위기가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독성에 대한 위기가 있으면 치유가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없애는 것들이 이 암세포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배출관이 더 이상 독성 물질이 과부하 걸리지 않았을 때, 간암, 신장암, 대장암, 폐암, 림프종 그리고 피부암이 더 쉽게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이다. 그렇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 바로 저기 간, 독을 해독하는 기관이 간, 신장, 대장, 폐, 림프 그리고 피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출 기관이 당연히 독이 그렇죠? 독성이 과부하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현명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그럼 다른 주요 위험 요소들 우리가 아까 말한 세 가지 말고도 유독한 생활 우리 몸 안에 유독 독이 있는 생활을 한다는 거. 불소도 독이고요. 주방의 욕실과 화학물질, 안식향산나트륨 이거 방부제예요. 이런 거 방부제, 수은, 알코올, 알루미늄, 좌식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암을 유발하는데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산소를 없애고 막히는 폐색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신도 역시 독이에요. 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할 수 없이 백신 맞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백신 안 맞췄었어요. 코로나 빼고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췄지만 그래서 백신도 좋지 않다. 그다음에 림프의 순환을 막는 브레지어. 이것도 우리 림프의 순환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지금같이 이런 복장할 때는 안 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좀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거 풀으셔야 돼요.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요. 가면은 일단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과 벗음과 동시에 저걸 벗으세요. 그래야지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순환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 전구, 형광등은 우리가 빛은 자연광이잖아요. 형광등은 빛처럼 자연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광이거든요. 그래서 백열전등은 괜찮은데 이 형광등에선 발암물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들 그다음에 인공조명 이런 것들은 안 좋다. 예, 그래서 취침할 때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멜라토닌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나 피부에 빛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빛은 다 차단하고 주무셔야 돼요. 잘 때는 청정기도 왜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 청정기에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뚜껑을 이렇게 뭘로 덮어 놓고 그다음 전원 플러그 이런 거 다 뽑고 다 끄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나도 빛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고 설탕 중독이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이에요. 암세포는 유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15배의 포도당을 필요로 해요. 똑같은 양의 포도당이 들어가면 정상세포 15분의 1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산소 없이 혐깁성 세포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설탕을 먹는 순간 암세포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암이 걸렸다거나 암 환자를 보시면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게 설탕. 설탕은 한 방울도 입에 대셔는 안 돼요.
그러면 암을 치유할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될 정도예요. 예. 그리고 대기 오염과 도시 생활 스트레스 있죠. 전자레인지. 그다음 우리 탈수증. 우리가 물을 너무 안 먹거나 우리 몸에 혈액이 걸쭉해지고 독소가 쌓이는 것 중에 많은 이유가 이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물이 하는 역할이 독소를 희석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물도 혈액도 수분이 부족하면 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탈수증이 꼭 물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먹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물 하루에 2리터 먹으라 했더니 나 오늘 탄산음료 2리터 먹었어? 아니면 커피 뭐 합쳐갖고 막 먹은 거 계산해서 2리터 만들면 안 돼요. 커피를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럼 걔가 이뇨작용이 있어서 걔가 자기가 먹은 커피의 2배의 물을 뽑아내요 몸에서. 마찬가지 맥주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는 대수윤대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뇨작용에 있는 음료수는요. 이뇨작용을 하면서 물만 빼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물을 빼가기 때문에 물은 어디서 빼가요? 우리 몸은. 땀으로 나가는 거는 별로 없고 소변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소변은 어디서 만들어내요? 콩팥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콩팥의 사구체를 망가뜨려요. 사구체를 억지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구체가 망가지거든요. 망가진 사구체는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뇨작용에 있는 카페인, 탄산음료, 맥주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맥주 말고 독한 소주. 왜냐하면 맥주는 많이 먹어야 되지만 소주는 한 잔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걸 그냥 홀짝홀짝 마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먹어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독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약물 마찬가지 약물 복용. 지나친 운동에도 물이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가격이나 급식한 체중 증가에도 물이 모자라요. 예. 그다음에 과도한 TV 시청. 이런 것들이 탈수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위험한 요소들. 예.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 몸은 암의 원인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치유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장애물, 신체적인 장애물로 여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치유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품이다. 자기 책임으로 들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암을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내가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고 잠 안 자고 그렇죠? 이러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원인으로 돌리고 내가 치유하겠다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그래야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대의학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암이 필요한 상황을 암이 왜 필요해지냐면 우리 몸에 없앨 수 없는 독들이 많아서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시켜 놓고 규칙적인 운동, 첨가물, 설탕 이런 거 먹지 말고 풍부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섭취하고 그다음 환경 독소의 노출을 줄이고 햇빛을 충분히 쐬고 많이 웃고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충분한 수면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은 암이 안 생기죠. 예. 그래서 모든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간과 쓸개 엄청난 양의 담석이 쌓여 있대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책 리뷰할 때 간에서 담석 없애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말기암 환자 있죠. 터미널 말기암 환자가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주로 말기암이 그냥 된 게 아니라요. 병원 치료하다 말기암까지 간 거예요. 본인이 말기암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찾아온 거죠. 저자를.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간과 담석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데 돌이 평상시보다 엄청 많이 나온대요. 뭐 몇천 개는 아무것도 아니고 몇만 개씩 나오고요. 그렇게 돌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암이 독소인데 독소가 많아서 생긴 건데 이 담석도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저희 그 자연 치유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하려면 충분히 자고 좋은 영양소 섭취하고 그렇죠? 야채 위주로 식사하고 고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이 간에 있는 독소, 담석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과일과 채소 섭취, 그다음에 온열요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물론 우리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각탕도 있고 뭐 좌욕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몸 안에서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유산균.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먹어야지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암이 안 생겨요. 암 환자들은 굉장히 몸이 찹니다. 몸이 따뜻한데 암이 안 걸려요. 근데 몸이 차요. 왜냐면 몸이 따뜻하면 몸이 순환이 잘 돼서 따뜻한 거거든요. 몸이 차다라는 거는 혈액이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혈액이 닿지 않는 부분은 몸이 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이 차다는 얘기는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다. 혈액을 통해서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암세포가 생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은 암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는 어디를 만져보면 되냐면 내 아랫배를 만져봐서 내 손도 몸이고 배도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따뜻하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배가 손이 닿는 순간 손을 따뜻하게 느끼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배가 아주 썰렁해요. 차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아주 그냥 들어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보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몸을 차게 하는 원인이니까 물을 자꾸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춥다고 느끼면 보통 사람들 화장실 좀 더울 때보다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땀으로도 수분을 배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우면은 화장실 더 자주 가는데 암 환자들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화장실 진짜 자주 가요. 예. 그래서 온열요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끝맺음말 저자가 이제 끝맺음말 중요하죠. 그래서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라. 예.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의 법칙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목적을 반영하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했고요.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의 힘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여러분의 가슴이나 뇌에 종양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종양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세포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왜냐하면 암세포도 우리 몸에 있는 나의 세포거든요. 그때 비로소 암의 신체적 원인과 비신체적인 원인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도 내 몸의 일부고 암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내가 얘를 잘 친구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살살 없애야 되겠다.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암세포에 산소 공급만 해주면요. 암세포는 저절로 없어지지 말라 그래도 없어져요. 그렇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면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생활, 정신생활, 그다음에 뭐 없애는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은 암은 저절로 치료되고 물론 암이 생기지도 않죠. 예,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주변에 암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암이 걸려 있을 수도 모르죠. 안에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디톡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암을 해결하는 거는 해독이에요. 해독. 우리 몸에 독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해독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식품을 통해서 해독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하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챙기는 건 바쁜 생활 중에도 균형 잡힌 건강을 바라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장내 유익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검증된 원료와 뛰어난 과학기술로 현대인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한 포에는 무려 83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며 생존력과 장부착력이 우수한
HN019와 NCFN이 핵심 균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서 감소하는 비피도 박테리움인 BL04를 강화하여 총 3가지 핵심 균주가 90% 이상 조성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프로바이오틱스는 식물 원료인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을 함유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과학자가 엄선한 5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라로 완성한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가 온 가족 장 건강을 365일 지켜드리겠습니다.